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의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난 걱정이죠? 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좀 밀리면서 그렇죠. 네, 1% 안팎으로 3년 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상호 관세 얘기를 또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관세 이번 주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 오늘 시장은 좀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밀렸었어요. 근데 그래도 양봉 찍으면서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 네. 생각보다 강해요. 저희 시장. 네.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시장 좀 지켜보겠습니다. 선혜 씨 이야기하니까 네. 정말 지난주에도 트럼프였던 것 같고 이번 주말에도 트럼프였던 것 같고 계속이죠. 뭐. 오늘도 네. 계속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계속 그의 입에 네. 주목을 해야 되는데 관세 전쟁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는 주말에 상호 관세라는 거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오늘 이분께 저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모셔보기 전에 저희가 또 인도로 이번 주에 떠나잖아요. 금요일. 네, 네. 지난번에 1차로 저희가 인도 금요일 특집을 만나요?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두 번째 인도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편성도 저희가 힘을 좀 썼습니다. 맞아요.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 만네요. 14일이니까. 네, 이번 주 14일 금요일날 함께 하는데 인도 투자에 망설여지는 분들, 인도 투자 하고 싶은데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현지에서 아주 생생한 정보를 그대로 모아서 오시는 우리 쿨지훈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하고요. 또 인도 전문 유튜버 강왕맨님과 함께 인도 현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저희가 준비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지에서 이제 인도 기업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무조건 좋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가시면서 네. 지금 쿨지훈 부장, 박지훈 부장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얻어온다고 하시니까 과연 어떤 포인트로 좀 투자를 한다면 해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지금 인도에 투자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정말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4일 이 시간 아침 10시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네. 박지훈 부장님 옆자리에 계신 분이죠, 오늘. 맞죠? 박준 부장님 옆자리는 아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가운데? 껴있긴 하는데 네, 옆자리. 네, 여쭤보도록 가까운 하죠. 분이에요. 네. 가까운 분이고 또 이번 주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지 월요일의 남자 이혁전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옆자리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옆이네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에 예. 그 뭐 좌백호, 우청룡 뭐 이런 느낌으로 가운데 껴 계신 분이 우리 장지영 차장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자리 매치를 저희에게 다 공유해 주셔서 차장님께서 아, 예, 가운데서 네. 좀 힘들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고 가셨는데 차장님 일단은 저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경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뭐 보복 관세, 보편 관세는 들어봤는데 네, 네. 상호 관세는 예. 그러니까 니네가 이만큼 하면 우리도 그만큼 할 거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예, 생각하면 예,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10년 전부터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편 좀 말이 안 되나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그래서 그 소비가 많이 일었던 것은 사실상 낮은 관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걸로 달러를 수출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고민하는 것은 자,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한테 남은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중국을 키워준 것 아닌가.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영국이나 뭐 심지어 일본까지도 미국의 채권을 팔고 있는데 이 미국은 결론적으로 달러를 수출하면서 또 채권까지도 안정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파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낮은 관세로 체리피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관세와 미국의 관세가 맞춰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나가고 있는 무역 적자도 일편 부분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트럼프가 이제 노리고 있는 이면이 또 있죠. 뭐냐면 사실 뒤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네. 미국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있죠. 이번을 관세를 빌미로 미국은 최대 수입국이니까 관세를 빌미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해소하려고 하는 그 무기가 관세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 향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FTA 협정국이에요.
상호 간에 대부분의 물자에서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네. 기본 관세 정도만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큰 무언가 악재가 나올 것인가? 자, 그러면 향후에 또 품목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미국에서 약간 무역 적자? 미국 입장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또는 미국의 지금 이면에서는 중국의 무역 적자를 회수하고 싶은데 그 품목들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거의 두 가지예요. IT랑 자동차. 네, 이게 두 개입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특히나 코스닥과 코스피 수익률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올해 종목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외에도 지금 무역 적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주요 품목적인 측면에서도 지수 상위 종목들의 제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지수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이 가기가 좀 불편한 네. 네.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난주 시장에 제가 휴가 중에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총 10위 내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관세가 없잖아요. 아. 네. 또 하나는 오늘 네이버 그리고 미국의 선팔란티어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죠.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AI인데 관세가 없잖아요. 예, 시장은 너무나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초반처럼 매일 장 초반이 조금 약세이고 장 후반에 말아올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가만 올라올지 실적이 안 좋아지잖아 네. 라고 하는 것 때문이겠죠. 또 관세 논쟁도 보편 관세 한다고 하잖아 라는 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 유동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중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CPI겠죠. 예. 이번 주. 예. 근데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12월 지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1월, 2월, 3은 지난해 1, 2, 3월이 CPI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이클이면서 사실상 달러가 고달러인지가 좀 됐습니다. 예. 그 고달러는 수입 물가를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관세 논쟁이 당장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1월 이후로는 수입 물가 낮아진 것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또 2월 이후부터는 최근에 도지가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속된 말로 존버하시는 분들도 이제 트위치나 이제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총량은 2월, 3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확인된 고용 지표 사실상 실업률이 개선됐습니다만 경제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개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고용에 대한 과잉 고용, 타이트한 공급은 오히려 완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는 잠깐 불안해할 수 있다. 네. 그 이유들은 CPI나 뭐 제가 이제 세 가지라고 해놓고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관세 그리고 소기업 낙관 지수와 같은 시장의 색깔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 화수목에 연달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관망인 거지 매도가 아니다. 예, 유동성 기반의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사실 그 전주 이제 금요일에 나와 주셨었지만 네. 한 주 어쨌든 쉬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셨어요. 어디 갔어? 잡아와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네, 좀 하셨는데 네. 어디 갔는지는 여러분 조금 이따 저희가 자료 속에 또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예. 쉴 때도 온전히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만 생각해요. 이걸 또 네. 일로 연관지어서 뭔가를 또 갖고 오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볼 텐데요. 2월 테마 전략 주도주 적응기가 제목 맞죠?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저는 24년 말에 시장 약세일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25년에 안 좋을 건데 이유는 성장률, 수출, 실적이 모두 깨져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 투자 논리는 자, 중앙은행은 지금 선제적인 대응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만 보면서 너무 시장을 안 좋게 보지 말자. 실제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거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지표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의 총량이나 주택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가격은 프라이스는 명목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불안한 우리 탑라인에서의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죠. 정치 리스크 해소가 안 됐고요. 네. 수출 사실 다운 사이클입니다. 자, 이런 사이클 유동성은 늘어나고 다운 사이클인 부분들은 명목적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종목 장세. 실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50% 가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신고가 가고 자, 네이버 카카오 날라가고 이런 상황이 왜 펼쳐지느냐가 가장 궁금해 하셨어요. 자, 결론은 풀린 유동성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진짜 펀더멘털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시가총액 낮은 곳으로 유동성이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끝날까요? 1월의 색깔이 2월이나 3월에 바뀌었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적응하는 겁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몰두하시는 분들께서는 2월에서라도 지금의 달라진 시장 환경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것이 우리의 제가 24년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네. 이전 직장이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를 누가 먼저 내려놓는다는 싸움이 24년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했습니다. 25년은 뭐의 싸움일까요? 우리의 투자 기준을 실적이 아니라 펀더멘털이나 국가 경제가 아니라 유동성, 내러티브에 누가 먼저 적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이 아니라 슈페터, 기술의 혁신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이어진다라고 하는 다른 측면의 경제학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해야 지금의 장이 이해가 되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분위기는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 대비해서 네. 세계 이제 주요 지수들 쭉 네. 보면은 수익률이 코스닥이 한 2등 하나요? 맞습니다. 거의 뭐 최상위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네. 뭐 그런다는 건 좀 많이 왔나 싶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네. 예, 예. 또. 근데 이게 어. 3, 4월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주, 우리가 이제 흔히 지수 중심으로 보면 대형주만 보게 네. 되는데 그 중소형단의 내러티브를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유력하네. 유력한. 네. 이거 잘 안 치거든요. 소리 잘 나시네요. 예. 자, 보시면 네. 지금 중요한 건 금리 압박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금리 하에서도 로봇이 시총 7조 원을 넘기 시작했고 그 직전에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7조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고점을 찍고 빠졌습니다. 오늘 비슷한 수준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의 종목 장세가 꺾이는 한 가지의 테스트 과정은 3월에 있을 거예요. 네. 공매도. 아,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ATS, 그러니까 이제 대체거래소가 출범이 네. 또 동시에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3월 이후에도 잠깐 흔들릴 뿐이지 시장은 종목 장세 중심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2월에 제가 1월에 말씀드렸듯이 3월에 공매도 수익률을 높이려면 1, 2월에는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오르도록 놔둔 다음에 공매도를 해야 수익률을 기관이 최대화할 수 있죠. 실제 최근에 보면 최근 들어 기관이 조금 파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기관은 틀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ATS 대체거래소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본질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거래소에 참여를 더한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대체거래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도 수십 개의 대체거래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많이 달라진 현상은 무엇이냐? 외국인 투자가 늘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 나라의 시간이 늘었으니까 예를 들어 평소였으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투자 매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8시까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럽 정도만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중동이라든지. 네.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늘려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대체거래소로 낮거래를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대체거래소에서 블루오션이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끌고 와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블루오션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우리 ATS 거래소에서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 해외에서 한국 투자를 늘릴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꽤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주가의 안정성도 더 높아질 수 있고 특정 기관이 좌지우지하는 시장도 제가 봤을 땐 잘못하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기관분들도 조금만 더 포지티브한 마음으로 3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가는 말에 먼저 내리는 게 가장 크게 다칩니다.
말이 적당히 쉴 때 내려야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가는 말에 중단에 갑자기 내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25년의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셨으면 좋겠다. 좀 표지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네요. 좋습니다. 우리 안쪽에 그럼 또 예.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요. 갈리고 있죠.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는 1월 이후의 시장은 코스닥 중심의 재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뭐 이제 사설은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제가 주목해서 본 세 가지 이슈는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본격화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주요국 은행에서는 금리 대응을 본격화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나 저는 인도를 주목을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 인도 광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은 인도가 5년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야. 즉 그럼 나머지 중앙은행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겠다라고 네.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EU에서 최근에 이제 EU 정상회의를 했는데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네. 집행위원장이. 자 이런 것처럼 지금은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EU는 이제까지의 국방비 과소 투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하는 단계가 지금의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휴전 때문에 이 투자를 줄일 수 있을까? 자, 그게 본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뒤에 자료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트럼프는 좀 피하고 유동성은 취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이렇게 바탕으로 종목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관세 전쟁이에요. 대체적인 내용들은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관세는 유예를 했어요. 그렇죠. 한 달 유예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다른 걸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통화 관련해서 이제 유의국 같은 걸 계속 이제 미국 정부가 지정을 하고 있고 유예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 또한 트럼프의 실제 이제 노리고자 하는 이면이 달성이 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7조 원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했고 네. 또한 멕시코는 군대 1만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것은 결국에 미국의 지급의 문제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 문제 자, 이런 부분들을 관세로 사실상 해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면에 대한 부분을 해결이 되면 표면에 대해 있는 이런 관세를 계속해서 유예를 하면서 롤오버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실제 트럼프의 의지보다도 캐나다나 멕시코의 반응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케이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풀려나갈 가능성이 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일본의 모습,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그렇죠. 수 있는데 일본은 정말 일본 내에서의 언론 분위기를 보면 굴욕 외교다. 정말 낮은 자세로 네, 한 네. 거잖아요. 지금 거의 이게 절을 네. 하고 들어가는 정도로 했는데 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동아시아 지역에 지정학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실제 미국에서는 이 몇 년 내로 중국은 무조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하는 보고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타격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 방위에 대한 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경제를 미국에게 다 내어주고 안보를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의 미국 채권 보유국 1등인 일본은 향후에 미국의 채권을 더 매수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이에요. 중국. 저는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첫 번째 반응, 제가 항상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상수니까 변수는 상대국의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중국이 정말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 위주의 제품 위주의 10% 15% 관세를 보복 관세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는 걱정하는 게 대미국 수출일까요? 대중국 수출일까요?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게 네 지금 관세 논쟁이 있는데 둘 다. 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중국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1기 지금 두 번째니까 1기 때 무역 전쟁이 18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1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대미가 늘었죠. 엄청 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식은 왜 빠졌죠? 그러니까요. 중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많이 빠졌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는 중간재니까 네. 결론적으로 총량은 맞춰지면서 미국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늘고. 들 쓴 만큼 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더 간 것이고 그렇구나. 중국에서 덜 생산한 만큼
우리나라는 중국에 덜 수출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프리미엄은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형까지 우리나라 수출국 1위는 중국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는 지금 시장은 우려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임팩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격화가 돼서 미국이 대중국의 관세 품목도 늘리고 이제 관세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1기 때와 비슷한 사이클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나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10일 또 하루 밀렸죠. 11일 상호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미 FTA 상호 FTA 조약이 맺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가별로도 정말 제품 단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단에서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증시 전반에 크래시를 낼 만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프라이즈는 없습니다만 서프라이즈가 없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경제연구기관에서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가 한 19조 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번에 네. 관세, 이제 보편적 관세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의 통화 대응에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자, 인도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6%대 성장을 하는 인도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근데 그럼 인하를 왜 했냐?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인도의 이제 성장률이에요. QOQ입니다. 쭉 떨어지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인도의 이제 중앙은행 총리가 성장률이 왜 떨어지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철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강. 자, 왜 그런가?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대미 수출이 막히려다 보니까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인도로 많이 들어왔다. 인도 내에 철강이나 이런 중간재 수출이 중국 수입 때문에 좀 이제 안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쇄적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인도만 멀쩡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여기에서 인도도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실제 우리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만 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보시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금리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올해 금리가 더 안 내려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은행 외에 정책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유럽, 캐나다, 중국은 금리를 먼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미국과 상당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지금 유럽은 신고가 증시가 먼저 도달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경제 성장률이지만 한때는 유동성인데 이제 팬데믹 이후로 유동성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졌다. 근데 올해 다시 한번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사이클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와 실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EU가 지금 정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집행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비는 이제까지 과소 투자가 훨씬 더 큰 문제다. 자, 그래서 방위비 지출은 근본적으로 많이 늘려야 한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EU 회원국 전체 평균은 1.9%, GDP 대비 1.9%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자, 여기에 공격적인 지출을 위해서 국방 지출을 확대를 위한 비상조항. 왜냐면 EU는 각 나라의 예산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게 걸려져 있어요. EU는 규제가 굉장히 센 네. 지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공격적인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 비상조항 발동을 제한한다. 즉 지금 아주 급격하게 늘려야 할 때다라고 인식을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거죠. 휴전 이런 일종의 쇼케이스에서 주가가 한 번씩 밀리긴 했습니다.만 본질은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고객인 EU는 국방비를 많이 늘릴 것이다. 자,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이 헤드라인도 썼습니다만 EU는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이 더 무섭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5년도의 국방비 지출 이제 예산안은 나왔으니까요. 그 언론 보도로 보면 러시아가 이만큼 주가를 이제 국방비를 늘렸어요. 30%를 증액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요국이 지금 국방비 지출에 미온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는
지정학적으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 시그널을 러시아에서 볼 수 있으며 실제 그 정책적인 방향성은 EU 정상회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이제까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로봇과 방산에 대한 콤비네이션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방산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우리 제니님도 로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로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야 지난주 이틀 만에 30% 급등을 하면서 네. 로템 무슨 일 있어? K방산 역시나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니면은 로템만 가는 느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진에서는 같이 가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업태적으로 보면 사실 이 전력기기도 효성중공업이 항상 늦게 가듯이 현대 로템은 50%는 기차 매출, 50%는 방산. 입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한 번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반영한 급등세는 뭘 반영하는 것인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보면 2배 늘었습니다. 자, 그것이 컨센 대비 다른 종목들은 쇼크 낸 종목들이 많은데 네. 컨센에 부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실적 이외에 수주 잔고가 네. 10조 언더에서 18조 원까지 늘었고 그래요?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주 잔고뿐 아니라 로템을 하면 결국에는 핵심 제품이 K2 흑표 전차예요. 네. 네. 흑표 전차에 대한 인도 대수가 이제 10대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가 50대 정도 그리고 올해가 한 90대가 넘어갈 겁니다. 폴란드향으로. 네. 자, 그래서 실적이랑 수주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늦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제가 그 이면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요 고객사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유럽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에 제가 방산을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원래 사이클이라면 25년도에 좀 꺾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고객 지역이 나타나서 더 갈 것 같다. 그게 중동입니다. 네. 실제 중동의 전쟁이 24년도에 발발했고 과거의 사이클대로라면 25년도에 방위비 증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서의 추가 수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동 지역, 네. 그 다음에 실적. 여기 플러스 알파는 테마가 붙을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한 무인화라는 거예요. 이 네. 무인화 테마가 아마 올해 방산의 또 다른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역 진사님께서 방산 얘기는 워낙에 네.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많이 네. 도마방이니까 네, 워낙에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해주셨었는데 네. 또 로봇 전문가로 로봇 얘기도 상당히 많이 맞네. 해주셨었는데 로봇 전문가. 요거 두 개가 이제 콜라보다 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도 LI진엑스원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산주들이 차익 실현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네타냐후랑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어서 여기서 휴전 리스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네. 뭐 리스크라고 하긴 좀 죄송하지만 방산 입장에서 휴전이 나오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번에 전쟁 지정학 리스크는 한 번에 걷어지기가 어렵고 과거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역사적인 전쟁을 했을 때 영토 확장 이전까지는 종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의 영토가 다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종전은 약간 쇼잉이지 본질은 쉽게 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 그리고 가자지구 개발 뭐 이런 얘기로 예, 맞아요. 상당한 노이즈가 지금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토는 그냥 팔레스타인 영토였었던 그렇죠. 건데 네. 영국의 반환을 받으면서 사실 거기를 그냥 이스라엘의 영토로 영토라고 하기도 맨 처음 시작은 좀 그렇지만 네. 거기서 거주해라라고 했던 건데 그것이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중동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광을 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방산에 대한 이제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이미 한 차례 좀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방산 기업들의 실적, 늘어난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무인화 트렌드 이거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무인화면 맞아요. 드론. 머스크가 도지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결론적으로 인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네. 방산 투자에서 유인화 기기에 대한 개발 투자 줄이고 그리고 국민 이제 그 공무원 여기 지금 숫자 줄이자.
당연한 겁니다. 테슬라는 무인화 드론과 이제 무인화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켓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던 기업 가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무인화하는 것이 습관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이제 살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실제로 아까 제가 로봇 얘기를 말씀드릴 때 의외로 가장 큰 시장은 방산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인화는 국가도 원하지만 사람들 군인들도 원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알몸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죠. 하늘로 총을 쏘고 있는데 그게 누굴 얼마나 맞힐 것이며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무인화 방산이 너무 중요한데 중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메인 테마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에라지 넥스원과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콤비네이션 종목들에 주목을 해도 참 재밌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미국 주식 얘기로 또 가볼까요? 네. 네. 오늘 목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물 좀. 예, 네. 예. 제가 드세요.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아 그렇다면 그 목을 좀 저희가 정비하는 시간 네, 동안 광고를 한번 그럴까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으셨던 이혁진 차장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쉴 때 푹 쉬셨어야 되는데 늘 공부하시고 일하고 이렇게 네, 같이 일도 뭔가,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원래 꾀꼬리 같은 분인데 아니 오늘도 괜찮으신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약간 또 까마귀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꾀꼬리인데. 자, 저희가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앤다운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매주 업앤다운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해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국내는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첫 번째는 해외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양적인 성장에 주목을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케인지언보다 슈페터 경제학을 적용할 때가 이번 사이클인 것 같다. 네. 자, 왜냐면 실제 한번 보시죠. 올드 소비재 전반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행에서는 지금 보시면 월그린스, 갤럭시 엔터, 라스베이거스 샌즈 모두 카지노라든지 네, 아니면 종합 우리로 치면 헬스앤뷰티 샵 네,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동차도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미쓰비시 자동차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화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 팔란티어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스미토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빠지는데 자동차 반도체는 올라가는 이유.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자, 그리고 알리바바도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지금 전자담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담배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연초를 피우시다가 전자담배에 대한 넘어가는 느낌이죠. 거에 네.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리고 페라리도 뭘까요? 프로 3계 SUV예요. 아. 물론 페라리에서는 SUV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예요? 예, 그냥 페라리 다른 용어 딱 합니다. 아, 그래요? 예, FUV인가? 페라리는 우린 전통적인 카테고라이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페라리도 최근에 나오는 것이 우리로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냥 SUV가 나왔어요. 프로산계라고 하는. 근데 그게 그 프로산계를 살려고 하면 기존의 페라리 고객 점수가 높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에르메스 첫 차로 첫 차로 프로산계를 살 수 없습니다. 오. 그러면 다른 제품까지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와. 예, 이게 에르메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이 좀 있어야. 암묵적으로만 있죠, 에르메스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캘리백을 살려면 첫 고객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저기 경력만 원하면 신입들은 다 어디 가나 약간 그래서 그런 잘 느낌이기도 보시면 하고. 이게 당근 경제가 있는 것도 에르메스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싼 제품을 먼저 사요. 당근에 팔아요. 그 정도 수수료는 물겠다라는 겁니다. 점수를 그러면서 높인 내가 다음에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한 어떤 포인트 전략을 가져간다. 그쵸. 1,000만 원 이상의 백들. 그게 지금 페라리도 마찬가지라는 예, 거잖아요. 그 의도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가 부진할 때 페라리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지금은 Z세대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예.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속받고 코인 샀고 네. 그리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사이클이다. 이 Z세대들의 96년대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기 그렇죠. 시작하는 저축 네. 사이클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행 변화 트렌드인데 거기 피해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카지노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헬스앤뷰티 매장에 이제 후진대 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 AI라고 하는 구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이버가 강세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빠져 내려가고 있고요. 전력기기조차도 여기서 피해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재룡전기의 실적 발표, 실적을 보면 실제 이제 쇼티지가 좀 해소되는 것 아닌가 전력기기가? 네. 라는 것에 때문에 나머지 전력기기도 같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근데 반대로 제가 강조드렸던 AI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카카오 여기 없습니다만 네이버도 많이 올랐고요. 네. 레인보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샘 알트만이랑 같이 사진도 찍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본질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국내 외 매출액 그리고 커머스 외 매출액이 늘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안에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긴 로봇을 해요. 그래서 이 로봇도 휴머노이드와 유사 제품을 만들고 이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카카오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카카오를 따라잡기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이버 가격이 지금 23만 원대인데 지금도 괜찮아요? 네이버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오늘 많이 올라서 부담인 건 로봇이고 많이 올라도 부담이 적은 것은 엔터와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급등이 제가 올해 바이오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 급등이 어느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은 올릭스라고 하는 종목에서 나왔고요. 일라일리 수출 때문입니다. 기술 수출 때문입니다. 전주는 삼천당 제약과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실적 때문이었고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제 에스페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즉 급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룹이 나온 것은 바로 삼성그룹주에서는 삼성바이오,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였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그래요. 지금 유튜브 생태계가 전부 다 AI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AI가 실제 25년도에 큰 돈을 벌어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 또한 유튜브 생태계도 워낙에 고객들이 시청자들이 AI를 너무 좋아하니까 AI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익의 기회는 AI 밖에서 저는 올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높을 바로 젠 G, Z세대들의 지금부터의 소비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X세대가 등산을 다녔을 때 영업무역이 날라갔고 그리고 그 전에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들이 PC방을 장악했을 때 NC소프트가 날라갔고 바로 이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선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 종목들을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 않고 온러닝 운동화를 신는 하나의 그렇죠. 트렌드, 온홀딩스의 주가 올라가고 있죠. 또한 여행에서 이제 항공기 여행뿐 아니라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엔비디아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또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의복에서는 애슬레저 딱 붙게 입는 옷에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올드머니 룩이 좀 더 유행을 글로벌리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랄프로렌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한 가전에서는 기존에 미국에서는 월풀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참 애석한 일입니다만 LG전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샤크닌자와 같은 가성비 좋고 성능도 개선된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소비에서의 굵직한 변화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여행,
엔터 이런 곳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장님 부분들. 혹시 네. 이 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 저희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시간이 급해질까봐 예. 이제 그 경험하고 오신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네. 예. 지금 왜냐면 젠지 세대 얘기도 해주셨고 뭐 엔터에도 네. 나왔으니까 그 네. 경험하고 오신 걸 먼저 풀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자료를 보시면서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움직이고 직접 봐야 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캐리비안 크루즈를 직접 타봤습니다. 초호화 여행을 다녀오신 건가요? 중국인이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딜 가요? 여유롭게 들어갔다가 어. 따자하오 따자보도 짜이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랬었는데 아 이번 휴가에 아니 저기 예, 사인, 예. 사인해달라고 했을까봐 중국 분들이 중국 분들이요? 네. 영화에서 본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얘기 아,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불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싱가포르에서 푸켓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 이제 돌아오는 네.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한번 타봤는데 네. 놀랐던 거는 K-팝이었습니다. 왜요? K-팝. 뭐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면 무조건 K-팝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네. 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한령은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요에 대해서 K-팝에 대해서 잘 몰라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잠깐 식당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전자기타 강남 스타일이 나오고 그 그리고 정도? 예, 마찬가지로 계속 나와요. 거의 민요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들리는 거는 아파트. 아파트. 오. 야. 근데 그러니까 중국의 한한령조차 K-팝이 핫백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모르지가 않는 거예요. 막을 수가 문제는 없어. 아파트가 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인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의 아이들이 다 아파트 하고 있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어떤 콜로니 식민지를 만들지 못했는데 네. 문화 콜로니는 아시아에서 야, 해볼 수 있을 이건 것 같아요. 엄청 강하지. 야. 심지어 저는 제일 소름 끼쳤던 게 제가 여기는 담았다가 좀 흉측해서 뺐는데 네. 집단 댄스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 근데 거기서 나온 음악이 아기상어. 아기 상어 네. 뚜루루뚜루. 오, 네. 그거를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물론 안무가 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습니다만 아기상어와 또 이제 BTS 노래도 진짜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분명히 한한령인데 군무와 떼창을 중국인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녀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지금 이게 약간 글씨가 깨졌는데 중국 지역에서 K-팝 팝업 스토어가 24년도, 25년도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봤더니 지금 하이브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 계속 열리고는 있었습니다. 네, 이미 24년도에도.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한령은 지금 과거보다 약해졌다라는 거고요. 이미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K-팝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오래된 강남스타일뿐 아니라 이제 BTS라든지 가장 최근의 로제와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인들은 많이 즐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미국과 중국은 모두 다른 나라를 우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되게 큰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얼마 전에 야당 국회의장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면담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중국이 더 쓸 네거티브보다 오히려 뭔가 줄 인센티브가 훨씬 많을 것이다. 주었을 때는 바로 엔터가 가장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할 수 있고요. 중국의 로봇 굴기도 할 수 있고요. 방산 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악 굴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죠? 중국 음악이 나왔어요. 중국 음악이 나왔는데 중국인들조차 이게 뭐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이폰, 유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화 굴기는 중국이 절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 없고 중국 굴기가 어려운 이 엔터는 또 Z 소비재들이 사실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도 관세 리스크 이제 불거진 가운데 네. 엔터주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직접 네. 다녀오신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저 일정도 좀 참고해 볼 만한 거예요? 옆에 일정. 24년과 가족들? 25년. 예, 이건 24년에는 네. 이미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것이고요. 25년에는 세븐틴과 NF, 네. 세븐틴 했고 NF는 지금 하고 있다. 어. 네, 라고 봅니다. 모두 보시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치하고 세븐틴, 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세븐틴, 엔하이픈 모두 하이브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YG 엔터테인먼트.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나열했냐면 우리 중국 사업 이러면 딱 떠오르는 건 SM이에요. 중국 아이돌이 제일 많은 건 SM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자, 그런데 중국 사업과 중국인 숫자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이 24년에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통한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당연히 통할 것이다. 어.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은 이미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예, 하나씩 시간이 돌아가서. 부족하니까 네. 핵심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동성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M2는 늘어나고 있고 통화량입니다. 광의 통화량인데 그리고 한국의 M2도 지금 24년도 연중에 쭉 줄어들다가 성장률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1월 이후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왜냐? 우리나라의 대출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연간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대출이 줄어들고요. 연초에 그게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부동산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뤘던 대출들이 1월, 2월에 다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M2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확인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사이클입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실질 고객 예탁금이요. 기존 예탁금에다가 미수금이나 신용잔고를 뺀 값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 사이클에 보시면 1월부터 올라가서 그리고 8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에코프로의 고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24년도엔 무엇이냐? 24년도에는 5월, 4월까지 한번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SK 하이닉스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8월에 갑자기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나락을 가면서 죄송합니다. 나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들이 이 고객 예탁금을 24년도 고점을 벗기게 만들었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 바이오 로봇이었다라고 로봇이네요. 하는 것이고 실제 조선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은 세컨티어를 보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총 상위 중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네이버와 같은 이제 무관세 수혜주 그런 종목들로 이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과거 사이클로 본다면 이게 1, 2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포인트를 유동성 그리고 과거 사이클에 보면 지금의 주도주가 빨리 적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꾸 여기를 보고 있어요. 1세대, 화웨이, BYD, 테센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은 딥시크, 오시바이오, 유니트리 AI를 만들고 바이오 의약 제품을 생산하며 또는 여기 보시면 유니트리라고 하는 제가 로봇 기업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춘절 때 방송에 나온 건데 유니트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헝겊 같은 거를 위로 날리고 다시 받아요. 그 뭐 민속 공연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죠? 예. 네네. 근데 이게 군무와 동시에 이걸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피자 도우 돌리듯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리테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즉 중국의 로봇 굴기는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거칠게 미국은 막을 거고요. 거기에서 수혜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로봇 사이클을 그냥 테마주 날아간다라고 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여기서만 봐도 이야. 사실 뭐 딥시크도 그렇고 딥시크 이후에도 네. 비슷한 회사들이 뭐 엄청 대기를 많아요. 하고 있다고 그런 네.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AI 지금 저 화면만 봐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는 중국의 이 대응 자체가 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이걸 보면 좀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미국이 지금 우선주의를 하니까 너네 한 번에 미국 편 들지 마. 테크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에도 있어. 중국이 기술 싸게 줄게. 자, 그래서 제가 AI에 대한 음모론 하나 제시해드리면 AI가 보급이 되면 미국 주도의 강화가 될까요? 완화가 될까요? 저는 완화 쪽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완화 쪽에. 자, 예를 들면 자, 아주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AI를 똑같이 쓸 수 있다. 그 아주 싸게 중국 걸 쓸 수 있다. 네. 생산성은 똑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이 아프리카나 이제 후진국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뭘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싼 AI를 공급을 하고 한다면 그 나라조차도 생산성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만 생산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AI가 정말 보편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대한 쏠림이 더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서프라이즈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최근에 많이 바뀐 딥시크 이후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AI는 이퀄 모두 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물론 반도체는 그게 맞죠. 예, 그게 맞지만 이제 경제 전반으로 본다면 우리는 미국 외에 AI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것도 차후에 제가 음모론이지만 확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의견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시간 54분이네요. 괜찮아요. 꽉꽉 네. 채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반도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가. 자, 이렇게 제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보시는 좌표는 반도체 수출액의 월별 YY 그리고 반도체 기업 주가의 그 월말 종가 기준 주가 레벨입니다. 네. 보시면 결국에는 수출이 다운사이클이면 주가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4년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만 올라갔던 적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반등을 먼저 했던 경우는 있죠. 자, 그런데 과거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23년도에 AI 때문에 먼저 반도체가 움직였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러면 먼저 반등보다는 쭉 빠져서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수출이 돌 때까지.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반기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 직후 9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 이후에 제조업 지수가 돌아섰고 그러면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올해 9월 이후로 한번 노려보자. 그때 마침 반도체 수출 YY 효과도 바닥을 만들어줄 사이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반도체를 6월부터입니다. 반도체를 모아볼 사이클이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자. 지금은 좀 기다리자.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제가 올해 바이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총 상위가 일단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리고 이 그룹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당시에는 프렌즈 쉐어링이 가장 메인 테마였었고요. 그리고 2차적인 공급망의 핵심 기업인 에코프로 그룹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널리스트 목표가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2배 이상 올라가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와 개인이 싸웠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바이오 사이클은 제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완화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빅파마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특허 만료 그리고 새로운 의약품의 신규 진입도 막아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 베터.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의약품의 효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SC 제형 그다음에 이제 지속형 치료제 모두 바이오 베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금리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우시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는 내수로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컸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바이오생물보안법을 올해 다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중 바이오 산업 전쟁에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의 주가 수익률은 저는 그렇게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2차 전지는 애널리스트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기업들은 목표가가 저 위에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3년보다 25년도에 더욱 흥미로운 바이오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 많이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벤트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했듯이 삼성전자는 변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매 분기 확정 실전 컨콜마다 로봇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반응하겠죠.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지금 콜옵션을 850만 주를 걸었는데 아직 390만 주만 행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더 많은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지분 인수, 콜옵션 행사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단기는 쉬고 장기에는 조금 더 룸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런 로봇주들의 향후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끝나서 제가 이벤트까지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는 올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미국에서는 시장 색깔을 좌우하는 이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일날 소기업 낙관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상호관세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CPI가 나오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말에 주말에 시장 반응했던 것 중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세요? 놀랄 수 있죠. 제가 뭐 예상치 대비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1, 2, 3월은 분기 기준으로는 다운사이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이제 실업률은 이제 4%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고용 건수는 또 같이 떨어졌어요. 네.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이 좀 이제 개선된 것처럼 나오는 것이죠. 임금은 또 올랐어요. 맞습니다. 뭐가 막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혼재돼 있지만 네. 저는 결국에는 고용의 절대량을 지금 볼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자, 그래서 저는 CPI가 잠깐 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1, 2, 3월로 갈수록 3월을 놓고 본다면 금리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아이러니하게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이게 인플레이션 잡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강달러가 된 지 벌써 거의 3개월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트럼프랑 모디 정상회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목요일이군요. 인도 시장 아까 강조를 하시길래 네.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증시가 24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은 바로 바이든 정부의 프렌드 쉐어링이었어요. 네. 새로운 공급망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트럼프가 인도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이제 13일 날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상 크게 볼 건 없을 겁니다만, 자, 그래도 이번에 현대로템이 보여줬듯이 수주산업, 산업재 기반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은 컨센의 비트 정도만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 차익 실현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처럼 다시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만 예단하건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종목 장세가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혁진 차장님과 1시간 넘게 꽉꽉 채워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장님 이렇게 자료 많고 할 말 많으시면은 일주일에 2번도 저희는 예. 가능합니다. 환영이죠. 네. 네. 여기서 일단 오늘 인사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혁진 차장님 뭐 자료 좋다, 내용 좋다, 많은 분들 반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의견을 더 내주시라니까요. 이혁진 2번 보고 싶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뜻을 저희가 받들어야 되니까. 이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목요일날 모디 총리와 또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있고, 저희는 그 다음날 인도에 인도 특집을 또 할 예정이니까. 타이밍 참. 타이밍 정말 좋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 쿨준 부장님과 그리고 강황맨 인도 투자 유튜버입니다. 전문 네. 유튜버님이 나오셔가지고 1시간 넘게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는데 1시간 넘게 넉넉하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메모할 준비하고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있습니다. 0.5%가량 지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